안녕하세요. 인문결TV 저는 여러분들의 이슈피커 애나입니다. 오늘도 임상훈 소장님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자 오늘 제가 오랜만에 말씀드려서 좀 죄송하기도 한데 저희가 그동안 좀 댓글을 읽는 걸 좀 소홀했어요. 네네. 그래서 우리 두누님 같은 경우는 요즘에 좀 너무 일방적 미디어로 진행을 하신 것 같다고 아쉽다고 말씀을 전해주셔가지고 다시금 좀 여러분들의 댓글을 좀 하나하나 유심히 좀 들여다봤는데 흑장군이라는 분께서 저희 그 인문학으로 시사읽기 재난기본소득에 대한 이야기 했었잖아요. 네. 그 편을 읽으시면서 외부 충격, 그 영화 설국열차에서 놓치고 있는 또는 애써 외면하고 있는 장면이 하나 있다고, 거의 마지막 부분에 나오는 장면인데 열차 사고 장면, 어찌 보면 그게 외부 충격이고 외부 요인인 것 같은데 영화의 결말은 열차 안의 계급 투쟁뿐만 아니라 이 열차 사고에서도 영향을 받은 것이 아닌가, 오히려 열차 사고의 영향이 그 계급 투쟁이 성공하는데 혹은 뭐 계급 투쟁이 이루어지는 데 있어서 굉장히 더 컸던 것으로 기억을 하는데, 대부분의 영화 평론가들이 이 열차 안에서의 계급 투쟁에만 집중을 하고 열차 사고란 요인에 대해서는 집중하지 못한 것 같다라고 이야기를 하셨어요. 근데 이게 아무래도 저희가 이 재난기본소득에 대해서 정부의 생각 좀 전환이 필요할 때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 코로나 사태라는 이 어찌 보면 굉장히 그동안 없었던 이런 외부적인 충격이 왔으니 이때 조금 더 우리가 정부의 역할 그리고 재난기본소득에 대해서 조금은 더 전향적으로 생각해 봐야 되지 않나, 이런 말씀을 드렸었는데 또 연관해서 생각을 하셨던 것 같아요. 저도 설국열차 영화를 봤는데 네네. 저 생각은 전혀 못했는데요. 그러게요. 그 전에 봤던 영화인데 지금 쓰신 거 보니까 네. 정말 그것도 맞는데 혹시 이게 무슨 얘기인가 하시는 분이 계신다면은 네. 그 전에 이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재난기본소득을 이야기를 할 때 그 재난기본소득과 직접적인 관련보다는 그 우리가 포스트 코로나 이야기를 많이 그렇죠. 하는데 예. 이 코로나 이후로 사회가 어떻게 이제 변할 것인가 이제 그런 얘기를 하는 과정에서 보통 한 사회의 그 체계는 그리고 혹은 이게 시스템이라고 해도 좋고 패러다임이라고 해도 좋은데 항상 그 내부의 균열과 응집 이 둘 사이에서의 어떤, 이걸 소위 변증법이라는 말로도 네. 하는데 정과 반 사이에서 이게 서로 끌어당기는 그 중간 어디엔가 이제 합이 이루어지는 나오는, 거죠. 네. 그러니까는 우리가 보고 있는 구체적 현실들은 이 합들이고 정과 반은 안 보여요. 이 정과 반이 그러니까 그 응집력과 그 균열이죠. 그러면서 이루어진 것이 구성되는 것이 하나의 그 패러다임인데 네. 이 패러다임이 깨진다는 것은 그러니까 그 정보다는 반이 그러니까 응집력보다는 균열의 힘이 클 때. 근데 우리가 자세히 들여다보면은 역사 속에서 이 균열이 아무리 커도 이게 이 시스템 자체를 붕괴시킬 만큼 커지는 예는 그리 많이 못 봤어요. 그렇죠. 대부분의 경우는 그렇게 균열이 커지고 흔들흔들 위태위태한 상황이 왔을 때 외부에서 어떤 그 예기치 않았던 충격으로 인해 가지고 이것이 와르르 무너지고 붕괴가 되고 그 자리에 새로운 시스템이 선다. 이제 그런 그 역사의 패러다임 전환에 관련된 그 말씀을 드렸었는데, 거기에 대해서 이제 설국열차 관련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아주 적절한 저도 이 생각 못 해봤습니다. 혹시 놓치신 분 계시다면 저희가 에피소드도 연결해서 넣을 테니까 함께 또 보셔도 좋을 것 같고요. 우리 두누님께서도 그 재난지원금. 두누님은 예술가시잖아요. 그러세요? 손톱으로 예술. 재난지원금 혹은 재난기본소득과 관련해서 이야기를, 그러니까 정청래 의원이 재난지원금이라고 이야기를 했었고, 거기에 대해서 이재명 지사가 재난기본소득이라고 해야 된다라는 그 상황에 대해서 좀 언급을 하고 싶으셨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재명 지사가, 저는 이 말 굉장히 공감하는 편인데, 지원이라고 하면 주체가 정부가 되고 소득의 주체는 국민이 된다라는 것, 그리고 지원에는 시혜나 복지의 의미가 강하지만 소득은 당당함과 권리의 의미가 들어있다는 것, 그리고 소득은 미래지향적이지만 지원은 일회적이고 휘발적인 느낌이 강하다는 것, 국민 주권 국가에서 정부는 주권자인 국민을 대신하는 것이고 모든 정부 재원의 원천은 국민이 내는 세금이다. 그러니까 그렇기에
재난 소득이라고 해야 하는 것이 맞다라는 그런 주장에 대해서 또 링크를 걸어주셔서 같이 또 읽어봤는데 두 누님 말씀대로 저희가 그동안 좀 일방적으로 방송을 한 그런 경향이 좀 보였다면 일단은 저희의 잘못이고요. 제 잘못이고 여러분께서 더 적극적으로 그 각 에피소드마다 좀 댓글을 원활하게 많이 달아주시면 예전에 했던 우리 팟캐스트에서 네. 진행을 했던 네. 댓글 AS 그래, 그런 시간도 또 마련을 해볼 테니까 많이들 활발하게 의견 전해주시길 바랍니다. 우리 우유 1리터님께서도 기다렸습니다. 좋은 방송 감사합니다. 예. 꼭 신청하고 보겠습니다. 국제적인 지성 키워야 할 것 같다고. 그 르몽드 디플로마티크 편집장 모셨을 때 네. 이야기. 네. 많이들 함께 해주시면서 의견 그냥 자유롭게 전해주시면 그리고 소장님이 굉장히 점잖아 보이시는데 가끔 보면 되게 싸움닭 같으세요. 그러니까 싸움 걸어주셔도 괜찮습니다. 다만 구독과 좋아요는 눌러주시고요. 구독과 좋아요 누르고 싸움 걸기 뭐 이런 거 괜찮죠. 예. 네. 자 오늘 인문학으로 시사읽기 어떤 이야기를 좀 나눠볼까요? 요즘에 그 대통령 지지율 굉장히 많이 올라가고 있잖아요. 예, 좋죠. 지난 4월 15일 총선이 있었고 네. 그때도 이제 지지율이 높았는데 총선이 지나고 나서 최근 20일에서 22일 사이 그다음에 20에서 24일 사이에 리얼미터가 조사한 네. 그 여론조사가 네. 이제 나왔어요. 그건 이제 다 뭐 찾아보셨을 수 있고 혹은 찾아보시면 바로 나오는데 네. 이게 이제 YTN이 의뢰해서 그다음 TBS가 의뢰해서 이제 두 가지 버전이 이제 나왔어요. 네. 근데 그 혼동해도 상관없는 것이 두 조사 결과가 거의 비슷해요. 비슷해요. 예. 매우 지지한다, 그냥 지지하는 편이다 합쳐서 그러니까 2018년 9월, 10월 이후로 지금 처음으로 그러니까 그 이후로 가장 높은 수치거든요. 65%에 육박을 하는 예. 그런 지지율을 보이고 있어요. 물론 이제 또 긍정 지지율 안에는 아주 지지하는 편이다 이게 포함이 돼 있고 그 다음에 매우 지지하지 않는 자 여기는 이제 뭘 해도 바뀌지 않는 층인데 네. 20몇 %가 되는 것 같아요. 네. 그런데 이제 이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지지율로 해가지고 그러니까 당연히 그 여권의 지지율도 같이 올라가죠. 네. 그러니까 그래서 지난번에 총선 때 대통령을 수호하겠다 뭐 이런 사람들 막 나오는데 오히려 그런 반응들이 있었죠. 누가 누굴 수호하냐. 그렇죠. 대통령의 수혜를 얻은 그렇죠. 분들이 많은데. 그 외국에서 보고 있는 그 반응들도 사실상 그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국민 투표다, 네. 레페런덤이다. 예. 그러니까 신임 투표라는 것이죠. 문재인 대통령을 지지하느냐 지지하지 않느냐 사실상 이번 총선은 그 투표의 성격이 컸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네. 우리나라의 몇몇 그 언론 그리고 이제 그 소위 말해서 보수 유튜버들 네. 등등 보수 논객들 네. 그래서 어떤 얘기가 나오냐면은 문재인 대통령의 높은 지지율 그거는 수치로 나오니까는 어떻게 할 수가 없잖아요. 근데 그게 문재인 대통령이 잘해서 그런 게 아니고 네. 지금 코로나 전국을 맞이해가지고 전 세계의 어느 나라에서나 지도자들의 지지는 다 높이 나온다. 그 예를 들어서 메르켈 총리도 높이 나오고 오스트리아 총리도 높게 나오고 심지어는 그렇게 피해가 컸던 이탈리아의 콘테 총리마저도 지지율이 높게 나온다. 그러니까 결국 그 문재인 대통령이 잘해서 지지율이 높게 나온다기보다는 네. 소위 말해서 결집 효과라는 것. 이런 위기 상황에 서로 결집을 해야 그렇죠. 하니까. 위기 상황에서 지도자 중심으로 국민들이 공포를 느낄 때 네. 지도자 중심으로 결집을 하기 때문에 네. 이렇게 나오는 것이다라고 이제 이렇게 주장을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실제 TV 같은 데에서도 논객들이 나와서 그렇게 얘기들을 많이 하죠. 문재인 대통령이 꼭 잘해서라기보다는 이런 특수한 현상이 있어서 그런 것이다. 다시 말해서 코로나의 수혜를 입었다. 그래서 이제 이번에 180도도 가능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죠. 이 얘기가 그렇게 이제 흘러가는데 네네. 그러다 보니까는 이제 문재인 대통령을 지지하는 사람도 네. 코로나 때문에 이번에 180석을 얻었다라고 하는 것에서 알레르기 반응을 일으켜요. 아니다. 다른 거 다 잘해서 그렇다 이제 하는데 저는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엄밀히 말하면 코로나의 영향으로 그 180석을 얻은 거예요. 그런데
그 코로나의 영향이라는 것은 이게 반대가 될 수도 있는 거였었어요. 네, 그러니까, 그렇죠. 우리 코로나 초기에는 그 기억은 나시는지 모르겠는데 그 대구 경북 지역의 후보자들을 저쪽 빨간 옷 입은 후보자들이 네. 문재인 폐렴이라고 들고 서 있고 그리고 선거운동을 했어요. 그러던 사람들 다 있었어요. 맞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충분히 코로나19를 선거에 이용을 하겠다는 그런 계산이었고 결코 불리하지 않다라고 생각을 했었을 거란 말이에요. 네. 근데 결과는 완전히 거꾸로 됐기 때문에 그 코로나에 대한 대처를 잘해서 저 지지율이 올라갔고 거기에서 이제 이번 총선의 승리까지 이어졌다라고 저는 보는데 거기에 대해서 그런 사람들이 이렇게 아마 반론을 할 수 있을 거예요. 아니 그러면 다른 나라는 뭐 독일 뭐 아까 오스트리아 뭐 이탈리아 다 올라갔다며 이제 그 말씀을 오늘 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네. 그 내면이 무슨 얘기인지. 네. 자, 중앙일보의 그 제가 지금 얘기했던 그 보도에 따르면은 아까 말씀드렸던 독일, 오스트리아, 네. 이탈리아, 네. 그다음에 프랑스 대통령 마크롱 대통령도 집어넣었던데 글쎄 마크롱 대통령은 지지율이 좀 떨어졌어요. 예. 그러니까 그건 잘 확인해 보시고 기사를 쓰시면 좋겠고 네. 거기 이제 문재인 대통령도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렇게 근데 그렇지 않은 그 대통령 혹은 그 수상도 있다. 네. 그게 누구냐면은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 그다음에 일본의 아베 네. 총리, 그다음에 네. 브라질의 보우소나루 대통령 이런 사람들은 지지율이 오히려 하락했다. 예. 잘 들여다보면은 좀 뭔가 이상하다는 게 보이실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에 소위 결집 효과를 누렸다라고 하는 그 어떤 뉴욕타임스의 보도를 인용을 했고 네. 그다음에 그렇지 않은 지도자들도 있다라고 할 때는 영국의 이코노미스트라고 하는 주간지를 인용을 했어요. 네. 그러면은 일반적으로 코로나와 같은 위기 상황에서는 결집 효과가 있다는 얘기예요, 없다는 얘기예요. 이상하죠. 그러게요. 그러니까는 이게 말이 안 되는 거란 말이에요. 만약에 코로나와 같은 이런 그 위기 상황에서 결집 효과가 있다라는 어떤 정치학적 어떤 그 명제를 제시를 하려면 네. 그러면 미국 같은 나라가 나오지 말아야지. 미국도 그렇죠. 지금 똑같은 지지율이 위기 올라가야죠. 상황인데. 예. 일본도 위기가 그렇죠. 지지율이 올라가야죠. 예. 근데 왜 일본, 미국, 브라질 이런 나라들 지지율이 떨어지냔 말이에요. 설명이 안 되잖아요. 그렇죠. 위기 상황 시에는 결집을 하기 때문에 그 수장의 지지율은 올라간다라는 전제가 3이 되려면 이런 예외가 없어요. 그렇죠. 네. 그래서 이거는 그 우리가 어떤 무언가를 과학적인 논증을 하기 위해서는 네. 기본적인 논리적인 바탕이 있어야 되고 예. 그 다음에 그것을 실험을 통해서 검증할 수 있는 그런 어떤 그 실험 가능성이 있어야 돼요. 네. 이제 이런 것들을 합쳐서 우리가 논박 가능성이라고 얘기하는데 네. 그저 과학에서. 네. 근데 이제 사회과학이 이런 논박 가능성이 없기 때문에 사회과학을 우리가 과학이라는 말을 못 붙이는 바로 그 요인도 돼요. 네. 그러니까 귀에 걸면 귀걸이고 코에 걸면 코걸이가 될 수 있다는 건데 왜냐하면 흔히 우리가 사회 경제 같은 경우도 포함을 해서 이건 검증이 불가능하잖아요. 사회를 거꾸로 다시 돌려놓고 다시 할 수도 없고 그래 문재인 대통령이 코로나 대응을 잘했는지 못했는지 다시 해볼까 그러면 역사를 다시 거꾸로 돌려가지고 그 진단 키트를 다 뭐 해보고 이럴 수는 없잖아요. 계속 흘러가는 것이고 돌이킬 수는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검증이 불가능하다는 그런 게 있는데 그거는 그러니까는 그 치워놓고 그래서 과학의 충분 조건은 빼놓고 근데 과학의 필요 조건이라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던 그 논리적인 필요 조건 이런 네. 것들은 적어도 그거는 지켜줘야 된다는 것이죠. 그렇죠. 그런데 그 중에 하나가 뭐가 있냐면은 이 장이라는 게 있어요. 장, 그 위장 장 말고 네. 필드.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내가 무슨 이야기를 할 때는 그 장 안에 들어가 있어야 돼요. 네. 그리고 그 장 안에서 이제 놀아야 되는 것이죠. 예. 그렇죠. 근데 여기서 이런 얘기를 하는데 갑자기 다른 장으로 들어갔다든가 이러면 안 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은 아까 저 결집 효과 이야기를 할 때 뉴욕타임스 보도를 인용을 했잖아요. 네. 근데 그렇지 않은 것들을 인용을 할 때는 또 왜 다른 이코노미스트를 인용을 하냐 이 말이죠. 그러니까 이 둘의 설득력을 이쪽도 보장을 할 수가 없다는 얘기죠. 그리고 아까 저 이코노미스트 같은 경우에 이 트럼프 대통령이 네. 결집 효과에서 예외적인 것이라고 얘기했잖아요. 네. 그러니까는 정확하게 얘기하면은 이코노미스트에서 그렇게 얘기한 게 아니고 이코노미스트지에서는 트럼프 대통령이 지지율이 떨어진다는 얘기를 했는데 그러니까 중앙일보에서는 이거는 그러니까 결집 효과의 예외다 이렇게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얼마 전에 네. 우리나라의 연합뉴스에서는 예.
그때는 또 트럼프 지지율이 올라가고 있었어요. 네. 그러니까 지지율이라는 게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잖아요. 네. 그때는 트럼프 지지율이 올라간 것이 결집 효과라고 또 그렇게 보도가 나왔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그래서 아까 제가 얘기했던 사회과학이라는 말에다가 과학이라는 말을 붙이면은 안 된다는 것이 이제 그런 이유거든요. 저는 가끔 인문과학이라는 말을 해요. 그거는 이제 다른 차원, 이거는 좀 달라요. 네. 그래서 이제 그 얘기는 별개로 하고 어쨌든 간에 트럼프 대통령을 가지고 얘기를 지지율이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는데 올라갈 때는 결집 효과, 내려갈 때는 예외고 이건 설명이 아니죠. 그러니까 어떤 주장을 하기 위해서 그야말로 그냥 아전인수격으로 네. 어떤 현상에 대해서 의미를 부여하는 데 있어서 되게 서로 다른 잣대를 가지고 의미를 부여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위기 상황 시 결집 효과로 인한 대통령의 지지율 상승이라고 했을 때 나머지에도 다 이게 똑같이 이게 보인다면 네. 그 전제가 어느 정도 맞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들이 막 나오고 있는데 그럴 때는 이건 예외니까 하고 딱 이렇게 치워버리고 그렇죠. 그냥 아전인수격으로 자꾸 해석하려는 그런 경향이 있다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거는 설득력 있는 설명이 못 된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그것도 한 신문에서 얘기한 두 신문을 끌어다가 서로 다른 이야기를 가져다가. 근데 그 중앙일보의 보도를 보면은 그 뒤쪽으로 가면 이제 뭐가 나오냐면은 네. 그런데 이 결집 효과를 통해서 지지를 얻었던 네. 그런 사례들. 네. 예를 들어서 과거에 이제 카터 대통령도 지미 카터 대통령이 인기가 현역 당시에는 참 안 좋았던 대통령이죠. 예. 오히려 은퇴하고 인기가 올라간 대통령 중에 하나인데 어쨌든 현역 시절에 인기가 30%대에 맴돌다가 카터 대통령 때 그 이란하고 크게 한번 부딪힌 적이 있었죠. 주 이란 미국 대사관 직원들이 인질로 잡힌 적이 있었어요. 이런 상황이 됐을 때 카터 대통령의 지지율이 50몇 %로 뛰어 올라갔던 그 사례. 그러니까 카터 대통령이 잘한 게 아니잖아요. 그런데 이 결집 효과라는 것이죠. 그 다음에 그 이후로도 조지 부시 대통령, 그러니까 아들 말고 조지 W 부시가 아들이고 조지 WH 부시가 그 아버지 부시인데 아버지 부시 때 그 골프 전쟁이 있었죠. 아버지 부시 때 전쟁을 참 많이 치렀어요. 근데 그 전쟁이 있을 때 네. 지지율이 또 올라가는 그런 현상이 있었거든요. 네. 근데 이런 것들을 보면서 과거에도 이런 그 결집 효과가 있었는데 이들 하나같이 그 이후에 선거에서 패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중앙일보가. 실제로 카터 대통령이 그 뒤로 레이건한테 졌고 부시 대통령이 그 이후로 클린턴한테 졌어요. 그거 맞죠. 그러면서 그 다음에 문재인 대통령도 비슷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문재인 대통령도 결집 효과가 있다라고 기사를 맺는데 그럼 그 밑에 무슨 말을 하고 싶었겠어요. 그러니까 다음 선거에서 문재인 대통령도 질 것이다라는 말을 하고 싶었겠죠. 근데 그런 말은 기사에서 쓸 수는 없으니까. 근데 그건 읽는 사람이 누구나 그건 읽히죠. 네. 그러니까는 그 의도가 충분히 읽히는 어떤 그런 그 자신이 과거에 제가 한번 그런 얘기했었죠. 그 변증론 이야기하고 이런 얘기를 할 때 결론을 먼저 내놓고 이 결론을 만들기 위해서 근거들을 끌어온다고 그 말씀 제가 드렸잖아요. 딱 이거예요. 변호사식. 그러니까 근거를 근데 끌어오려면은 예.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하나의 그러니까 일관성 있는 그 안에서 끌어오면은 그러면 이기는 거예요. 근데 서로 다른 장을 끌고 와가지고 그거는 설득력이 천박하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첫 번째예요. 그게. 두 번째는 또 하나는 뭐냐면은 어떤 이론을 과학이든 어떤 이론이 훌륭한 그리고 강한 이론이 되기 위해서는 범위가 사정 네. 범위가 넓을수록 좋다는 거죠. 무슨 얘기냐면은 이런 거죠. 예를 들어서 지구는 태양을 돈다 이 말보다 태양계의 모든 행성들은 태양 주위를 돈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 범위가 더 넓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두 번째 것이 더 학문적으로 더 강하다는 얘기예요. 네. 하나만 얘기하는 것보다는 여러 개를 얘기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는 범위가 넓을수록 좋은 건데 그 안에서 예외가 많이 나오면 그럼 망치는 거죠. 그렇죠. 예를 들어서 모든 행성은 태양 주위를 돈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보니까 태양계 외에 딴 애들은 안 그래. 그러니까 딴 애들은 다 예외다. 이렇게 해보면 이거는 아무리 범위가 넓어도 좋은 이론이 아니라는 것이죠. 네. 그러니까는 범위가 넓을수록 좋고 그 범위 안에서 예외가 적을수록 좋은 거죠. 예를 들어서 태양계의 모든 행성들은 태양 주위를 돈다.
다만 지구와 금성과 목성과 수성은 예외다 이렇게 네. 얘기하면은 그게 무슨 이론이야? 이 태양계에서 다만 명왕성은 좀 예외다 이렇게 얘기하면은 뭐 왜냐하면 명왕성은 이제 없어요. 그러니까 네, 그래서 네,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네. 명왕성이 원래는 태양계 안에 들어있다가 이게 이제 좀 이상하잖아요. 그러니까 네. 얘는 예외로 쳐준 거죠. 예. 그랬다가 이제 합의를 통해서 아예 명왕성 사람들이 무슨 의사 표시를 한 건 아니지만, 그러니까 이 과학이 그런 거예요. 그냥 네. 우리끼리 합의해가지고 그냥 맞아요. 빼버리는 건데 그 전에는 이게 이상하다 싶은 예외로 이제 두었던 거죠. 그나마 그게 가능했던 것은 제일 바깥에 제일 멀리서 그냥 뭐 하나 있어도 뭔가 그만, 변칙이 있나 보다. 없어도 그만. 예. 근데 만약에 지구와 금성과 수성이 이상하게 변칙으로 돈다면 네. 그러면 이 태양계 이론은 완전히 박살나는 거죠. 그렇죠. 자, 그런데 결집 효과 이야기를 하는데 미국과 일본과 브라질이 영국은, 예외다. 예외다 이러면 아니, 사회과학에서는 정치를 얘기하는데 미국, 일본, 브라질을 빼버리고 이게 태양계를 설명하는데 지구와 금성과 이 수성을 빼버리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난 창피하지 왜? 그러니까 이렇게 얘기하면서 결집 효과 얘기라고 해서 그 예외다 이건 설명이 안 된단 말이에요.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네. 태양 주위를 돈다고 해놓고선 지구와 금성 얘들 예외다는 건 똑같은 소리라는 네. 것이죠. 이게 두 번째.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또 하나 이제 말씀을 드리자면 세 번째가 뭐냐면 사실관계에서 네. 잘못되어 있다는 거죠. 설명이 부족해요. 뭐냐면은 아까 이제 독일의 메르켈 총리, 네. 그 다음에 오스트리아의 쿠르츠 네. 총리, 아주 젊은 양반인데, 네. 이탈리아의 콘테 네. 총리, 그 다음에 한국의 문재인 대통령, 네. 이런 분들이 지금 이 코로나 사태를 맞이하면서 지지율이 확 올라가는 그런 쪽이고, 그 다음에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 그 다음에 그 아베 총리, 그 다음에 보우소나루 브라질 대통령, 이런 사람들이 지지율이 좀 떨어지는 이런 스타일이에요. 네. 자, 이거를 결집 효과 이런 걸 툭 해놓고선 근데 예외가 있다 이렇게 설명할 것이 아니고, 네. 이들의 여기서 이제 어떤 그 조화를 봐야 돼요. 이 예. 공통점을. 네. 여기서 지지율이 올라가는 사람들과 떨어지는 사람들의 어떤 공통점이 보여요. 뭘까요? 자, 이 지지율이 올라가는 사람들 보면은 물론 문재인 대통령은 진보에 가까운 정치인이에요. 상대적으로 한국 안에서. 네. 그 다음에 메르켈 총리와 쿠르츠 총리와 콘테 총리는 상대적으로 우파에 가까운 정치인들이에요. 그러면 이거는 이제 공통점이 아니죠. 네. 물론 여기서 다 그 우파 좌파가 딱 갈라지면 좌파가 인기가 올라가는구나. 그거는 또 그것도 말이 안 된다는 너무 거예요. 성급한 일반하고 그렇게 네. 하고서는 문재인 예외다 이렇게 버리면 아까 중앙일보 같은 글식이라는 얘기예요. 예. 이들의 공통점이 뭐냐면은 극우 세력을 봐야 돼요. 극우 세력. 왜냐하면 극우라는 것이 뭐냐면은 이 코로나 사태에 즈음을 해가지고 네. 이 사람들이 생각을 하는 데 있어 가지고 자꾸 그 안티 시스템으로 가는데 그 분열을 유발시키고 상식적으로 생각해 할 수 있는 어떤 이런 것들에 대해서 자꾸 음모를 집어넣어 가지고 네. 우리가 인간이면은 가지고 있을 수 있는 어떤 그 일반 의지라고 하는 것이 있거든요. 이것에 대해서 자꾸 이제 분열을 시키는 어떤 그런 요소들, 네. 이런 것들을 이제 집어넣는 그런 것들이 있는데, 이게 이제 지금 현재의 극우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그 생각이에요. 네, 네. 이 극우 세력을 배제를 했거나 혹은 결별을 했거나, 과거에는 같이 있다가 결별을 했거나, 오스트리아 같은 경우가 그런 경우인데, 네. 이탈리아도 그렇고요. 예. 독일 같은 경우에는 아예 그 똑같은 같은 우파 아니야? 아니에요. 그들은 배제를 했어요. 네. 문재인 대통령 말할 것도 없고, 네. 이들은 지지가 올라가요. 그러니까는 이탈리아 같은 경우에도 사실 오성운동과 그 북부 동맹이 연합을 해서 정권을 만들었단 네네. 말이에요. 근데 지금 붕괴됐어요. 그렇죠. 그다음에 북부 동맹이 이제 떨어져 나가고. 극우 떨어져 나가고. 네네. 근데 그래서 북부 동맹 인기가 떨어져요. 그러니까는 극우 세력을 떨쳐내면은 그들은 올라갈 인기가 수밖에 없죠. 극우는 떨어지고 네. 이들은 올라가요. 왜냐하면 그럴 때는 결집 효과라는 것이 가능해요. 근데 결집 효과가 가능하려면은 극우 세력, 다시 말해서 그러니까 이 분열 세력을 띄어내야 돼요. 위기 상황에서 이제 말이죠.
메르켈 총리 같은 경우도 메르켈 총리 지지는 올라가는데 그 독일 하면은 극우 세력이 막 성장하고 있었잖아요. 네. 극우 세력이 좀 뚝 떨어져요. 예. 위기 상황에서 그 인간이 집단 지성을 발휘한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비이성적인 그런 생각을 안티 시스템 자체가 지금 도움이 안 되니까 이건 버려야 되는 그렇죠. 상황인 거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지지가 떨어지고 있는 중이란 말이에요. 극우, 독일의 극우도. 네. 그러니까는 이 지지율이 올라가는 그 지도자들을 보면은 하나같이 공통점이 극우 세력과 결별을 그렇죠. 해낸. 네. 그렇죠. 결별을 했거나 아예 처음부터 배제를 했거나 이제 이런 경우라는 것이고 반대쪽을 보세요. 그 지지율이 하락하는 쪽을 보면은 트럼프 대통령, 아베 총리, 보소나루 대통령 전부 극우 세력을 이제 그 포함하고 있거나 혹은 자기 자신이 극우이거나 전부 그런 사람들이에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그 혼란한 상황 속에서 그 사람들이 주장하는 이런 내용들이라든가 보면 허무맹랑한 얘기 그리고 비이성적인 그런 행동들 이런 것들이 나오잖아요. 당연히 국민들이 여기에 신뢰를 줄 수가 없죠. 불안하잖아요. 그렇죠. 안 그래도 지금 위기 그야말로 우리 이런 어떤 시스템에 반하는 그런 바이러스로 인해서 굉장히 생명이 위협을 받고 있는 이런 상황인데 거기에 덧붙여지는 이야기가 허무맹랑하거나 또는 예전에 하던 식으로 어떤 적을 만들어서 외부의 적을 공격하게 만들거나 근데 이성적으로 왜냐면 우리 좀 그때 정신 차릴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죠. 이성적으로 봤을 때 쟤네 지금 뭐라 그러는 왜 몸에다가 소독제를 넣어? 약간 이런 식의 이야기가 각을 하라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나올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되면 이들은 당연히 지지율이 떨어질 수밖에 없는 그런 요소들을 갖고 있군요. 그러니까 집단 지성이라는 것이 인간이라는 것이 이제 그래서 인문학이 가능해요. 인간에게서 현상이 없으면 인문학이라는 건 불가능하죠. 인간에게는 이런 현상이 있는 거죠. 다시 말해서 어떤 일정한 질서라는 것이 그 질서에 역행하기 때문에 지지율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이들은 반대쪽 그러니까 지지율이 올라가는 사람들은 그 반대로 그 역행하는 이런 사람들 떨쳐낼 수 있었기 때문에 지지율이 올라가고 있다는 것이고 이 점을 분명히 우리가 이제 구별을 해야 된다는 것. 그러니까는 문재인 대통령이 지지율이 올라간다. 근데 코로나 때문이다? 아니에요. 그거는. 그러니까 한편으로는 맞지만 코로나 때문에 인기가 떨어지는 사람들도 얼마든지 많아요. 그 사실은 저기 총선 처음만 해도 앞서 말씀해 문재인 폐렴이라고 얘기 나왔을 때는 이쪽에서 먼저 그걸 인정한 거잖아요. 이 코로나 때문에 우리 이번에 이겼어. 이렇게 그 빨간 옷 입으신 분들이 장담을 했었거든요. 핑크. 핑크, 찐 핑크. 저 핑크 좋아했었는데 망했어. 망했어. 그러니까 그런 상황을 우리가 지금 봐도 너무 눈 가리고 아웅식에 칼럼 쓰시는 분이 시간이 없었나? 아니면 진짜 작정하고 자꾸 이렇게 가실 건가? 인문학 공부를 안 해서 그래요. 아니 근데 너무 저는 화가 나는 게 독자를 너무 바보로 하는 것 같아가지고요. 그러니까. 전 그게 너무 화가 납니다. 맞아요. 근데 이런 말 좀 위험하려나요? 해보시죠. 그 칼럼을 읽고 좋아요를 누르시는 분들 보면은 비슷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런 좀 디테일한 사고 체계가 좀 마비가 된 것 같아서 그분들께는 인문결 TV를 좀 소개를 해주시면 그분들이 오시면 제가 기초반부터 한번 만들어 볼게요. 기초반. 인문학 기초반부터 만들어. 네, 좋습니다. 기초반 차근차근 해서 좀 전해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인문결 TV 우리 그 대통령 지지율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우리가 흔히 말하는 그 위기 상황 시 결집 효과가 있기 때문에 대통령의 지지율이 올라가는 건 당연하다라고 이야기하며 문재인 대통령의 지지율에 대해서 색안경을 끼고 이거야말로 진짜 색안경을 끼고 좀 깎아내리려고 하는 그 칼럼에 좀 허점은 없었는지 우리 좀 하나하나 짚어봤는데요. 정신 똑바로 차려야겠다 진짜. 나는 그런 지면 어떻게 그렇게 쓰시지? 얼굴 뜨거워서. 너무나 뜨거워요. 자, 오늘 우리 임상훈 소장님과 함께 또 자세하게 하나하나 좀 차근차근 살펴봤습니다. 인문학 만세입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